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현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도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정 질문은 서산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맞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대해 질문드리고, 두 번째 도정 질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만든 식품 사막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정 질문은 서산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충남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지난 34년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대산 석유화학 산업 전체에 큰 위기가 왔고,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포함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자율구도 조정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로써 서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위축은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에도 영향을 줄 거라 우려됩니다. 더욱이 서산 경제의 다른 한 축을 맡았던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그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업계의 젊은 청년들이 서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맞서는 충남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시고 충남 도정을 힘세게 이끌고 계신 도지사님의 힘이 필요해서 서산 시민 18만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라는 각오로 섰습니다. 지사님의 오늘 서산 출신인 본 의원이 지사님과 함께 서산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혜와 도 처연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산 석유화학 산업이 계속된 위기에 쓰러지지 않고 잠시 숨 돌릴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지사님께 18만 서산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 10개 NCC 기업 CEO들과 함께 석유화학 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국내 NCC 4분의 1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기업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서는 주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현 의원님께서 공급 과잉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간에 좀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서 80% 정도로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대응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중국의 이 정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중국에서 그게 공급 과잉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의 그런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이 지금까지는 이제 원유를 이제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제를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길을 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동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서 정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은 중동 같은 경우는 이 물류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이 똑같다고 보면 우리나라 제품보다 뒤지지 않는, 그리고 또 이 가격이 싼 이런 부분들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기술이 비싸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제품 가격에서 우리한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기라, 저는 위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실까요? 근데 사실 충남도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사실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우리 의원님도 뭐 또 5분 발언 하시고, 또 저희 충남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또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 도에서는 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만은 각 기업들도 앞으로 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해서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제 사양 산업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이 섬유라든가 이런 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경쟁력의 우위인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발전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외국으로 나가든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태리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류니 이런 부분들을 명품화로 시켰지 않습니까? 명품화로.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해외적인 말씀. 아니 명품화로 시켜서 네네. 그거는 얘처럼 우리도 좀 아쉬운 점이 네. 옛날에 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화시킨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석유화하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고부가 가치로 만들면서 저는 가야 된다. 이건 충남도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기업, 또 우리는 소재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때 목말린 사람한테 목 축일 정도 이런 부분들인데,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2조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추가 지원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정부와 또 기업과 또 저희 충남도가 함께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그런 부분들을 우위를 점으려면 가격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과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좀 들으려고 귀담아 들었고요. 맞습니다. 2년 동안 사실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으로 지원하고 혜택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 대책도 멀다. 지금 서산의 인구가 18만을 이미 떨어졌습니다. 4천여 명이 지금 더 줄었고요. 앞으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면합니다. 제가 노후에 살아야 될 서산이고 나의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서산이 어떠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앞에 제가 어제 우리 서산에서 시청에서 온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들 잠이 오느냐? 난 잠이 안 온다. 지금 34년 동안 석유화학만 기대어서 살다가 어떤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어떻게 고민하는 게 난 보이질 않는다. 난 도의원이기 전에 서산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나는 잠이 안 올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내일 힘센 도정을 이끌어가는 김태형 지사님과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내일 도정 질문을 한다라고 제가 사실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너무 멉니다, 지사님. 그래서 결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과잉 NC 설비를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보강하라는 거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결국 해답은 R&D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는 최근 몇 년간 사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저 역시 서산시 의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샤인 프로젝트로 저는 결국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2026년 3분기에 저기 준공되는 샤인 프로젝트 아시죠? 울산에 하는 거 네네. 있잖아요. 국내 최고로 지금 울산 온주국가 산업단지 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투자 규모입니다. 자그마치 9조 2,580억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우려하는 모든 것이 결국엔 이 온주국가 산업단지 샤인 프로젝트 쪽으로 다 쏠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인이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즉 R&D가 석유화학의 산업의 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인 프로젝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에 있고 그다음에 또 여수에 있고 여수, 네, 그다음에 네. 우리 대산. 저기 대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규모가 좀 제일 적은 편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각자가 지금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런 몸부림이에요. 지금 이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대선에서도 에탄 터미널 등 기반 구축에 한 2조 3천억 같은 거 투발 계획인데 그러면 이제 에탄인 같은 경우 공급대 이게 공급이 쉬워지면은 기존 이제 생산 단가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 항공유라든가 애니사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합의한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생존의 그런 몸부림이다. 그다음에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포지 발행해서 메가 프로젝트 이것도 한 3,500억 정도란 지금 예탈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린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석유화학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리고 또 지금 소위 가격 경쟁력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까 제가 이태리의 명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충남 제가 발표하셨던 내용도 제가 다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 부분을 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은 좋은데 네네. 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뭐든 이러지.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과정 또 중앙 정부한테 우리가 안을 내놓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네. 이 서산과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달라는 측면에서 오늘 도중질문을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국가와 도와 서산시 같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네, 이상은 네.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 본 의원이 도중질문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알고 계신 만큼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은 국가 차원에다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할 거고요.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사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산시의 이 위기를, 총체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석유화학 관련된 국가연구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사님. 본원은 대전에 있고요. 울산에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가 있습니다. 또 여수에는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있습니다. 3대 석유화학단지 중 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연구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위기 극복과 화학 소재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를 대체 전환을 위해서는 첨단화학 유흥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울산과 여수에 전문 연구 조직이 있고 우리의 대산 단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산 올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대응 체계를 빨리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석유화학 산업이 담당했던 부분을 대신할 다른 산업기관이 산업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안 중에 하나가 베이밸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화면 2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충남도 베이밸리 20개 핵심 과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했는데요. 충남은 베이밸리 조성을 통해 아산만을 중심으로 충남의 신성장 경제권을 구축하고 천안, 아산 2곳, 서산, 당진 5개의 충남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북부권에 급증하는 개발 수요를 중남부권으로 연계하는 등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의 경우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서산 시민들에게는 특히나 지곡 주민들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답변 요지를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을 좀 다음 페이지 이것 좀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곡지구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어제 제가 담당 과장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불러서 왔습니다. 당초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알기 전에 이미 주민들은 알고 걱정이 되어서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도 왔습니다. 당시 계획보다 자그마치 16만 평이 축소되었다. 이 배치 계획 변경 및 면적 삭감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기 위해 제가 어제 담당 과장을 불렀습니다. 지사님, 요 16만 평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네. 예, 그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서 5개 지구에를 지정을 지금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 속인데요.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이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그 초안평가에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뭐 급경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식생보전 3등 금지다, 또 식생보전 2등 금지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래서 좀 40만 병으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도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서산 지곡이 그랬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담당 과장으로부터 저도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제가 받아서 그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환경부 검토 의견에 보면 식생보존 등급 3등급 이상과 급경사 지역 경사도 20도 이상의 중첩 지역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지적하라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식생보존이라는 것이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자연환경 중 생태계로 구성하는 풀, 나무 따위의 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를 5개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생보존 등급 3등급은 뭘까요? 1등급은 보존 복원입니다. 2등급은 보존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에게는 3등급 주역은 뭐냐?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한테도 그러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충남도가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여기는 사실은 지국지구는 환경권이 신청이 됐다 취소됐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국 주민들은 서산의 남부산업단지가 20년째 표류하기 때문에 제2의 남부산업단지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자산권의 어떤 침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네네. 그 우리 저 의원님께서 네네. 그런 우려를 하더라도 네네. 이 줄은 이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은 해보겠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그 환향학관 옛날 뭐 이 산단처럼 20년 동안 이게 필요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예, 예.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정되는 거 제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우리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56만 평인데 지금 40만 평으로 줄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는 완장차고 그렇게 이 권력을 그냥 휘두르는 이런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오래 끌다 보면은 또 하나는 내년 초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타 지역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초까지는 이 지정이 최종 네, 상반기에 결정이 네.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지사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요. 저는 이 축소된 부분을 지렛대 삼아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민들도 만났고 했지만요. 이게 지금 아까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국지구에 들어올 입지 여건은요. 중점 산업이 2차 전지입니다. 아시죠? 네.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적지로 2차 전지 육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 입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6만 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제안을 지렛대 삼아 16만 평이면 충분하게 서산에 또 다른 사업체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도 제가 도의원에 대해서 고북 사기 정자리 서산 시유지 2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산 IC와 인접돼 있고 그래서 스마트팜을 조성하자라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이미 비지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하도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지사님께서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는 석유화학단지가 이렇게 하얀 길이를 한다면 농업적으로 우리는 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고북 사기 정자리가 20만 평입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음산 우마미 또 서산 IC와 가깝습니다. 고북은 해미 IC와 가깝지만 음암은산은 서산 IC와 가까운데요. 시유지와 도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반도체 산업 이런 건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IC가 가까운 곳에 반도체는 장비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달라. 예,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56만 평에서 이제 40만 평으로 이제 환경부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홍성하고 예산하고 국가산단을 똑같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홍성밖에 할 수 없고 또 예산은 농경지가 90몇 프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 농생명 바이오 산단을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네. 우리 이현희 의원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 56만 평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안 된다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뭐 산업단지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도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또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산과 당진과 서산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산, 당진이 연결되는 곳이
음암운산입니다. 서산 IC 가까운. 네네. 그래서 이쪽에는 평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적지다.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제안의 말씀 네네. 하나 드리고요. 예, 전체적인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앞서 지사님께서 충남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 또 한 가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께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네. 저기 비지구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은 서산공항이 저는 반드시 저기 마무리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람만 저기 한다는 것은 공항으로서 적자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와 물류 기지로서의 서산공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의원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 위기로 서산과 충남을 떠나는 청년 고용률을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안 중에 하나가 한국형 글로벌 콤플렉스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서산공항이 물류기지로서 활용이 된다면 엊그저께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추경 심의를 하는데 요거를 할 때 대다수의 의원님이 우려를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토마토가 과잉인데 이 대형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를 소비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처를 우리는 이 비주구에 하는 스마트팜은 서산공항이 개항이 되면 우리는 물류기지로서 동남아 쪽으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물류 쪽 동남아 쪽으로 우리가 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손희종 의원님께도 제가 이거 제안을 할 겁니다. 예,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 홀티 컴플렉스는요. 네네. 일부는 그렇게 토마토나 이 시설 재배를 하는 그런 그 시설이 들어가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그 교육, 그다음에 뭐 유통도 들어가지만은 그런 관광 기능도 들어가고요. 또 시설 그런 부분도 들고요. 스마트팜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교육 기능이 한 50%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하지만은 중간에 새로운 그런 뭐 기후변화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교육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마트팜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또 품목을 또 바꾼다든가 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에 지금 이 네덜란드가 이 홀티컴플렉스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제일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관광산 많이 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설 그런 부분들만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본 이제 뭐 정확히 이 방어를 잘 해주셨네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좀 일부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또 과잉 생산되고 그러면은 유통 문제랑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 우리 충남에서 나는 이 고품질의 농산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우리 충남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야 우리나라 농업이 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지막에서는 중국의 뭐 한 예를 들어서 이 북경의 관문인 텐진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라든가 이런 데에 가락동 농산물 시장처럼 우리 AT나 아니면은 농협이나 우리 충남도가 나가서 그런 도매시장을 해서 여기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오후에 선적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중국의 대도시,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그런 고품질의 농산물, 과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런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KF도 K농산물 수요가 예. 동남아에 굉장히 급증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산 산업단지 조성으로 충남형 앵커 기업에 입주하고 글로벌 콤플렉스에 대한 생산된 농산물이 서산 공항을 통해 수출된다면 서산 경제 물론 충남 경제 다시 활기찰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서산 지사님의- 공항만 하지 말고요. 또 대산항도 얘기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다 대산항 썼습니다. 예, 또 대산항도 당진하고 있고, 예, 그렇게 이쪽이, 해서 예. 해주신다면 예. 지금 사실은 34년간 전혀 걱정을 안 했던 우리 서산 경제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지사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차례 했고 또 5분 발언, 도종 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충남의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가 만든 식품 사막에 대한 충남의 대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사님 이 문제는 지난 3월 350회 5분 발언했고요. 충남도의 연구 모임으로도 결과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설명은 KBS에서 제작된 시사 다큐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짧으니까 봐주시겠습니까?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차로 20분 거리. 그 마트라도 가려면 차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5차례만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차 씌워놓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이제 여기 거기다 싣고 오고 마음 먹고 나가려면 그렇게 못 나가는 거야. 많이 가면 3번 가고 적게 가면 한 2번 또 어떤 때는 안 가는 때도 있고. 하지만 겨울엔 외출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 이런 지역을 이른바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식품 사막은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구매하기 어려운 환경을 상징하는 이런 용어인데요. 먹거리 취약성의 표상, 그리고 먹거리 접근성이 이제 배제된 현실을 그대로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리 가운데 73%는 마을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 상태입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인데 식료품을 사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하는 마을도 14곳이나 됩니다. 농촌 지역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구매력이 도시에 비해서 낮게 되니까 소위 장사를 하는 이 가게가 가게를 열어도 수익을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게나 점포가 바로 문을 닫게 되고 그러한 이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네.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연구 모임을 통해서 도정 질문을 하고 나서요. 많은 언론인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보다 더 힘센 충남 도정의 힘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리더로 이끌어가시는 지사님의 힘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재차 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가오 농촌 이동센터가 당진에 시범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합덕읍과 오광면, 정미면, 대화요지면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9월인데 아직까지 추진 예정이라고만 하고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존경하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과 우리 농축산국장 이정상 국장님이 힘을 합친다면 저는 당진시뿐만 아니라 15개 시군 중에 고령화가 특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쪽을 시범적으로 2026년도에 추진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는 내 집 앞 이동 장터, 저기 지금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자료 6면에 보면요. CU 편의점과 협업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와 서울농협, 군대 다녀오셨죠? 우리 지사님. 군대 황금마차에 착안을 해서요. 경기도 포천과 서울농협은 총 19개 마을이 운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마트 운영 방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란은요. 편의점 회사 협업을 일본 도쿠시마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형 축제 현장에 흔히 볼 수 있는 냉장, 냉동, 이동식 편의점 트럭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편의점 점주와 편의점 본사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인도 했고요. 실제 일회성 축제에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안은요. 농협과 협업하는 겁니다. 경기도 포천과 전남 고흥, 농협 유통망과 인력 활용, 냉장, 냉동, 트럭의 경우 지자체 보조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다수의 신선식품 보유 저장이 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이 가능하고요. 중장년 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고용 탈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사님, 식품 산업의 문제 해결. 이건요, 그 점 고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이라고 얘기하면 고용을 국민 세금으로 내보내는 게 무슨 고용이 그 실적인 그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고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예산 많이 들어가면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 많아요. 네네. 다만 더 좋은 효과라고 하시면 어떤 이 효과죠? 시장을 봐주고 뭐 하는 이런 부분에 예.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불편을 어려움을 여러 가지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을 그냥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그 많이 들어가는 이런 그런 부분들도 예산 고민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도도 나름대로 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시고 하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의 미래의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사실은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며칠에 한 번씩 그 이 가정 방문하는 분들이 그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시장을 그 지역 그 동네에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저 혼자는 기거를 하더라도 거기를 또 시장까지 봐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그런 측면이 낫지. 이게 지금 황금마차 비슷하게 무슨 뭐 이거 부스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죠. 그냥 이건 제 갖고 맞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뭐 좋은 일이니까 해서 이 부분이 돈이 그냥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뭐 하고 또 나중에 그 뭐 차량도 만들고 먹으려면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깊이 고민을 좀 하면서 저는 갈 필요가 있다. 지사님, 이게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이동 장터가요. 이게 두부한물을 살려고 해도 먼저도 했었습니다만 황금마차라는 데 초점을 두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저 시위에서 제가 그러니까 두 분을 네. 뭘 하든지 뭐든지 그 동네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즘 그런 부분도 도시락 우리 뭐라고 배달도 그러죠? 있고 다 도시락 있습니다. 배달도 있고 요양보호사들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농촌에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니면 뭐 이장이나 아니면은 뭐 저 분회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보고요. 좀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이 사각지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사님이 말씀하신 찾아보겠습니다. 이장과 분회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복지 전반기에 북한에서도 있어서 다 우리나라 검토를 복지하는데요. 저는 예. 지금 도지사 맡으면서 네.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수용을 하려면 복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사님 지금 1분 거면 남았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뭐 그 질문했어요.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분 검토는 남았는데요. 해볼게요. 검토는 예. 해보는데 어떤 방법이 네. 올바른지. 지금은 복지 부분으로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분들의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의식주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복지 개념이 예, 예. 있죠. 이건 근데 복지 그 개념이라고 앞으로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지 쪽으로 가야 이거 복지예요. 처음부터 복지죠. 예, 근데 지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절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한번 네네. 고민해 볼게요. 검토해 주시고요. 네네. 제가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식 슈퍼마켓 이동 장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옮겨주세요. 예. 제가 우리 지사님 배려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거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46초 남았는데요. 본의원은 첫 번째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충남의 새로운 산업 대안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맛 없는 마을, 식품 사막에 대한 충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서산시는 지금 34년간 지탱해온 석유화학 단지의 불황으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방향 감각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 방향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